안녕하세요. 자료구조의 백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랑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소개인데요. 일단은 저는 백지훈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트 주식회사의 수석연구원으로 있고, 그리고 2019년부터 전자공학부 견인교수로 이제 수업을 처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는 수업은 요번 학기가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그 메일 주소가 아마 여기 메일이 아니라 그 다른 메일로 아마 적혀 있을 건데, 요 메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저한테 뭔가 보내주실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이쪽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제가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 메일로 좀 자주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비대면, 뭐 블렌디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수업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음, 그런 좀 빠르게 이제 질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소통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수업을 하면 단체톡방을 활용하고 있어요. 채팅방을 카카오 단체방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지로 주소를 제가 더 추가로 다시 남겨드릴 테니까요. 거기에는 어, 꼭 들어오실 때는 성함만, 이름만 꼭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성함이 아닌 걸로 뭐 질문 남기면 제가 성함으로 꼭 변경하고 질문 남기라고만 말씀드리니까요. 그것만 지켜서 들어오시면, 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마 뭐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질문들은 뭐 메일이나 쪽지, 저희 클래스의 쪽지들 있죠. 쪽지 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이제 많이 그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해요. 근데 모두가 다 알았으면 하는, 아니 모두가 다 알아도 되는 그런 질문들은 단체 톡방에다가 질문을 남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요번 주 수업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한 분한테만 내용이 가고 또 전체한테 또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예 그런 질문 자체를 요런 쪽에 전체가 다 공유해도 될 만한 질문들은 이쪽에다 하셔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만약에 쪽지나 요 두 개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셨다면 저한테 이 단체 톡방으로 그냥 한 번 더 쪽지나 메일을 보냈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단체 톡방에다 그런 걸 써주시면 제가 이런 메일이나 쪽지를 더 확인하는데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채팅방을 조금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저랑 좀 빠르게 소통하시는데 제가 뭐 견인 교수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그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구조에 대한 이제 수업 목표는 뭐 제가 그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긴 한데 뭐 좀 축약해서 드리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제가 보니까 이제 뭐 3학년 분들도 있고 4학년 분들도 있고 뭐 재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2학년 수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다음에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에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랑은 뭐 조금 뭐 완벽하게 똑같다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기 전에 배워두면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선의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책은 제가 아마 그 책을 아마 그 강의 자료에 이 책인데 이게 아마 개정판 2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개정판 3이 이제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 자료 구조를 처음 수업해서 이 책을 받았는데 그 전에 있는 강의 자료에는 제가 개정판 2라고 썼는데 제가 받은 책은 개정판 3을 받았어요.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뭐 굳이 개정판 2를 가지고 계신 분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 개정판 3을 요번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개정판 3으로 사셔도 수업하는 데는 아마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정판 2를 본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크게 그냥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요 세면 출판 책이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다 책 자체가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어, 보시는 데서는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이 책도 좋고 이 책을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저건 아니지만 이 책이랑 관계가 없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제 수업을 저도 이제 수업을 듣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음, 책은 한 권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쪽 계통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책들은 많이 있으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구하든지 해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책들도 많은 책들도 버리고 그다음에 뭐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후배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이쪽 계통으로 언젠가 4학년 그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궁금하고 기억은 잘 안 나니까. 근데 어, 내가 배웠던 책으로 다시 보면 그때 기억이 되게 빠르게 돌아오는데 그냥 자료 구조 다른 책으로 보게 되면 좀 잘 미스매칭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책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책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음, 이게 PPT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그 코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PPT를 제가 제공 드리는 거에는 그래도 이거 우리가 실습을 하려면 책이 있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책을 보면서 아마 타이핑하는 게 실습할 때는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은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시습 과목으로는 시연하죠. 여러분들이 어, 지금 뭐 C++이나 이런 것도 배우긴 했지만 뭐 잘하는 언어가 한 개만 있어도 사실은 어,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요 책 자체가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바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C++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저건 있지만 그래도 C 언어는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네, 요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체를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까지 프로그램에서 구조체를 내가 잘 모른다 하면 사실은 자료 구조를 이론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습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자료 구조라는 것 자체가, 뭐 뒤에도 잠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료 구조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사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자바를 알아도 할 수도 있고 뭐를 알아도 할 수는 있지만 책에서는 또 C로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C 언어를 내가 좀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아, 포인터의 좀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상 좀 따라오는 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는 계속 드리지만 네, 이거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알려는 드리지만, 이게 막 C 언어를 기초부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C 언어를 기초부터 들어가진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이건 이렇게 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C 언어를 좀 잘 모르시면 중간에 이런 포인터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C 언어를 한 번 더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수업을 들어보시면 C 언어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음, 더 실력이 이제 느실 거니까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좀 다른 C 언어 같은 거를 첨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중간중간에도 계속 시연어 기법들은 알려드릴 거니까요. 실습 시간, 실습 위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왕이면 시언어가 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또 선의수 과목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배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장소는 저희 이동에 513호인데 아마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지금 가보지 않았어요. 컴퓨터에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대에 하죠. 그래서 늦은 시간대 하는데, 음, 늦은 시간대 해가지고 좀 시간대가 좀 아쉽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시간이 좀 짧습니다. 원래 다른 시간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인가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인가? 하여튼 5분씩 더 줄어드는 건지? 뭐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5분씩 줄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쉬는 시간도 5분이 주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요. 조금 안타깝죠. 이런 부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면 수업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내규도 있다 보니까, 학교의 내규를 그냥 따를 거예요, 이거는요. 뭐, 지금 3단계인데 블렌디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요건 아니고요. 3단계가 되면 아마 무조건 다 비대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대면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줌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왕이면 아무리 뭐 줌이 좋고 그다음에 어, 하더라도 줌 프로그램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대면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어,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요. 대면으로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웬만하면 이제 대면을 좀 만약에 단계가 우리가 1.5단계 뭐 이렇게 떨어지면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싶지만 안 되면 최소한 블렌디드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블렌디드 수업도 진행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2시간을 수업하고요. 총 우리가 4시간, 4교시죠, 사실은. 정확하게 2시간이 아니라 교시입니다, 이거. 교시겠죠, 교시. 예, 4교시 수업 중에서, 어, 2교시 분은, 어, 온라인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릴 거고요. 온라인 동영상을 올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2교시 실습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저를 보면 되는데, 그냥 보시면 블렌디드 수업이 아니니까, 2교시는, 그러니까 9랑 10교시는 뭐 1조, 그리고 11이랑 12교시는 2조가 오는 방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조와 2조를 구성하는 방법은 제가 뭐 저번 학기에는 가나다 이름 순으로 해서 앞에 이름 순으로 1조 그리고 뒤에 이름 순으로 2조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정했어요, 그냥. 그래서 요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요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니까 무조건 저를 대면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온라인 블렌디드 수업을 하더라도 뭐 격주로 오게 만드는 뭐 그런 교수님들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출석에 대한 얘기는 뭐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블렌디드만의 출석을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출석동 가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 전에 요 대면이 되든 블렌디드가 되든 요 두 가지는 학과 내규를 따를 거니까요. 그거를 미리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만약에 뭐 단계가 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밀집, 밀 접촉자가 우리가 적거나 아니면 하여튼 학교의 내규에 따라서, 학과의 내규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제가 이클래스 공지에다가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체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이제 다음 주부터 블렌디드나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제가 월요일 날쯤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지 드리고 그 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운이 좋게도 월요일 날은 노는 날이 안 껴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휴강은 제가 뭐 저 수업이 이제 노는 날이 껴있었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휴강 없이 그냥 그대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제공되는 시간대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적 평가도 이게 학교 내규 이 자료 구조는 좀 학교에서 좀 학과에서 좀 관리를 하는 내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내규를 따를 거예요. 그래서 학과에서 제공되는 그래서 아마 좀 몇몇 분들이 이제 성적이 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출결이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근데 이거는 뭐 실습하면서 아마 과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서 보면 출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출결 얘기는 조금 이따 먼저 좀 이따 다시 하고요. 과제는 몇 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두 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서 이제 제가 받아오는 어떤 과제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과제들은 그렇죠. 근데 그냥 수시고사처럼 실습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시간 실습할 교시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래야지 좀 더 여러분들의 어, 능력에 맞는 좀 그런 점수가 좀 배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그냥 뭐 일주일 안에 요거 과제 해오세요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좀 잘 검색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습실에서도 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는 40%,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텀 프로젝트가 가능하면 텀 프로젝트를 하고 만약에 텀 프로젝트 안 되면 필기시험. 어쨌든 기말고사는 좀 유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결 얘기는 뭐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고요. 뭐 결석 3번 하면 결석 4회 이상 하면 학점 이수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각 3회를 결석 1회로 치고 그다음에 점수 이렇게 간점한다는 건데 요거 말고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블렌디드 수업을 하게 되면 블렌디드 수업을 하게 되면 온라인 동영상이 하나 올라가겠죠, 영상. 이거 영상을 95% 이상 시청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플러스 제가 대면 그 비대면으로 이제 두 개조 나눠서 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러니까 앞에 조든 뒤에 조든 한 번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상 출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출석을 하신 분 블렌디드 상황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러면 출석일 인정을 받아요. 출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95%보다 낮다. 뭐 내가 60%를 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아, 여기서 뭐 이거는 이제 왜 여기다 지각이라고 쓰냐면 지각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앞에 쪼면 90 교시를 하는 사람이면 그냥 정상 출석이 될 거고 11, 12 교시에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각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그냥 실질적으로 제가 일괄적으로 지각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 결석은 뭐냐? 여기 뒤에 실제로 오는 요 뒤에가 결석이거나 영상을 100% 들어도 여기를 결석하거나 아니면 영상이 0%면 결석이 됩니다. 영상이 0%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쪽에 이건 100%여도 영상이 100%여도 이쪽에 수업을 오질 않으면 결석이 돼요. 그쵸? 이렇게 제가 일괄적으로 학기 말쯤 되면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기말고사 수업 중간이나 아니면 기말고사 보는 날에라도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네, 요거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좀 생각이 나면 다시 하나. 그리고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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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차, 1주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출석 체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 달은 언제냐면 중간고사,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날짜에는 출석 체크를 안 할 거예요. 대신, 대신 시험을 안 보면은 뭐 어차피 점수 못 나가겠죠. 시험을 안 보면 그 시험이 로 출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은 보시기만 하면 돼요. 시험지에 이제 이름을 쓰고 내치기만 하면 출석이 인정되니 출석 뭐 인정 이런 여부가 없이 그냥 모두 다 출석으로 할 건데 기말고사 시험지가 없거나 중간고사 시험지가 없으면 뭐 좋은 점수 받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모두 출석, 1주차도 모두 출석 인정해드리고 기말고사도 출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뭐 제가 거의 기말고사 이제 볼 때쯤 요거를 싹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정정 요청을 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다 해드려요. 어차피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지만 그래서 어, 보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다 나중에 일괄 처리로 제가 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각으로 내가 표현이 돼 있다. 내가 교수님 저 뭐 이조라서 이렇게 해서 지각인데 벌써 4주 동안 지각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나중에 기말고사쯤 될 때 제가 다 일괄 처리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렌디드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마 블렌디드 수업을 하게 되거나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짧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서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어, 컴퓨터 일단은 자료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자료 구조가 뭘까요?라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했는데 자료랑 알고리즘으로 플러스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뭐 100%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맞죠. 왜냐면 그 대신 뭐 프로그램이 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알고리즘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다양하게 이게 세분화될 수는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이렇게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업을 들어갔으면 알겠지만 어떤 데이터는 배열 또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배열 또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요. 그렇죠. 여기 뭐 이거 두 개, 더 많죠, RC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랑 뭐 우리가 쓰는 포문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해서 뭘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게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편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헬로 월드. 헬로 월드에 출력되는 데이터들은 자료 구조가 되는 거고, 요 출력을 하기,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부분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헬로 월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네, 우리가 C 언어를 배우면 제일 처음 배우는 헬로 월드에서도 그런 구조, 요 구조를 헬로 월드 프로그램에서도 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 구조는 자료에 대한 게 이제 주체가 되겠죠.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알고리즘보다는 자료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한 저장되는 이제 주체가 이제 자료 구조의 주체는 이제 자료에 대한 이제 저장되는 주체인데 요거는 제가 요 코멘트 하나 더 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거나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는 사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자료는 우리가 잘 아는 SSD나 하드디스크에도 저장돼 있을 수 있어요. 그쵸? SSD나 하드디스크나 저장할 수도 있고, 저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다 내려서 하드디스크나 SSD에도 저장할 수 있어요. 자료 구조의 구조를.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어쨌든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램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자료 구조는 램에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램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잘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료 구조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가게 되면 얘기하는 게 자료 구조 중에서 어, 변수나 배열을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램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머릿속에 인지를 해 놓으시고 램이랑 하드디스크랑 차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쵸? 램에 존재해야지만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CPU가 연산자로 갖다 쓰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자료는 램에 있는 데이터들이 온다. 그런 이런 좀 원론적인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지 수업에 따라가는데 아니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구조를 갖는구나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구조는 DB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들 아니면 그 저장돼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빠르게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램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꺼지면은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우리가 DB에 저장함으로써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거나 SSD에 저장이 되거나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램에 있는 데이터를만 가지고 우리가 자료 구조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고 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아마 수업 들을 때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 생각에 따라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수업을 뭐 들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은 블렌디드 수업을 이 블렌디드 수업 제가 얘기를 아까 드린다고 했는데 잠깐 안 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블렌디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줌으로는, 블렌디드 수업은 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론 2시간을 올릴 거고요. 이론 2교시치를 올리고, 실습은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해야 되다 보니까, 요 실습 시간을 우리 이렇게 4교시로 나눠져 있는 거를 반으로 잘라서 앞에 쪽과 뒤에 쪽을 구분해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렌디드 수업에 여러분들이 1조입니다, 2조입니다에 대한 공지를 이게 만약 블렌디드 수업이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게 되면 그 공지를 보고 내가 이 시간대 와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간대 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하게 되면 줌은
여러분들이 다 앞에 시간에도 요 제가 시간대가 이제 여기서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수업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 시간대에 주문해야 되는데 저는 요 시간대에는 학교에 있을 거예요. 그쵸? 주문 뭐 비대 블렌디드 수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 있을 예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그보다 앞에 시간대에 주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100% 줌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수업은 제각각 여러분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일요일 날 줌을 하거나 뭐 토요일 날 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은 이론에 대한 영상은 그대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실습은 프로그램에 대한 실습, 이 책에 대해서 이거 한 번씩 해보십시오. 이거 수업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 그리고 초반에는 아마 좀 이론이 많아서 어, 네, 좀 실습을 하더라도 좀 실습이 좀 간략하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저는 그 단계에 그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만약에 1.5단계만 내려가도 대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만 뭐 1단계 우리 단계 코로나 단계 1단계, 1.5단계, 뭐 2단계, 2단계, 2.5단계 뭐 이렇게 있고 3단계까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 단계에 맞춰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규를 따를 거고요. 웬만하면은 대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학기 때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한 번에 이제 막 500명씩 증가를 했어요. 학기 거의 끝날 때쯤에 500명, 600명 증가할 때 그때도 단계는 1단계에서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500명 올라왔어요. 근데 실습을 해야 되는데 뭐 몇몇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1단계지만 지금 500명, 600명 올라가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당시에 막 급하게 이제 좀 영상을 올리거나 이랬긴 했는데 음, 이거는 요 사람의 숫자를 보질 않고요. 무조건 단계로만 저는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700명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단계나 2.5단계로 증가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에는 2단계면 2단계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막 그렇게 좀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 많이 감염이 되니까 뭐 빠르게 좀 선제적으로 좀 비대면으로 해야겠다 이랬지만 좀 수업이 그러면은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영상,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실습을 좀 못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단계를, 제가 단계에 따라서 딱 학교 내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좀 학교 규정을 최대한 잘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공지를 알리는 대로 그 비대면이든 블렌디드든 대면이든 가능한 걸로 제가 월요일 날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화요일 날쯤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뭐 수요일 날쯤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